예, 이번 3주차 강의 내용 중에 이제 3회차에 대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상인데요. 이제 대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잠깐 안내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인지. 이 대물이라는 것은 이제 기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기소 전에는 수사기관이 하는 거고, 자, 압수수색 검정이죠. 영장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소 위에는 법원이 한다 했죠. 압수수색이요. 압수수색. 검정은 강제처벌 아니라고 했죠. 증거조사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서 증거조사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압수수색이 이제 법원의 강제처분인데 공판정 내에서 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어요. 공판정 외에서 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은 함께 본다라고 했죠. 함께 압수수색의 의의를 먼저 보고 압수수색하는 것의 목적물 우리가 살펴보고 압수수색의 절차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압수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볼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하는 것을 살펴볼 거거든요. 영장을 밟았지 않고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어요. 영장주의 예외인 거죠. 마치 우리 대인 같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나 현행범인 체포에 준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긴급체포나 현행범인 체포도 영장 없이 하는 체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우리 대물적 강제처분, 압수수색 검증은 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기소에는 수사기관, 기소에는 법원인데 함께 봅니다. 함께. 자, 법원의 검증은 증거조사니까 강제처분이 아니니까 여기서 보는 게 아니고요. 압수수색만 먼저 수사기관과 법원의 압수수색을 함께 이런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게 끝나고 나면 수사기관의 검증을 잠깐 살펴본 뒤에 그리고 영장을 밟았지 않고 압수수색 검증하는 영장주의 예외를 살펴보는 거예요. 됐죠? 자, 압수수색의 종류, 목적물, 절차 이런 내용들인데 우리 압수수색의 종류, 자, 압수의 종류가 먼저 나오죠. 압수라는 것은 압류, 영치, 제출, 명령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압수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압수라는 것은 뭐냐면 점유를 취득하는 겁니다. 증거물 또는 몰수물에 이제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점유를 취득하는 것, 점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게 이제 압수인데요. 자, 압류, 영치, 제출, 명령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 압수의 목적물, 증거물과 몰수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증거물과 몰수물이지만 정보 저장 매체의 경우에는 정보 저장 매체 컴퓨터용 디스크 같은 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이 전부 다 당해 사건의 증거물과 몰수물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정보 저장 매체 같은 경우에는 자, 범위를 정해서 출력 또는 복제해서 제출받아 압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강의 시간에 세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정보장 매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내용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됐죠? 자, 이런 내용들 유시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 압수수색의 절차에 이제 영장이 필요한 거죠. 영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집행 그 영장을 반드시 사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인의 경우에는 긴급 집행이라는 게 있었죠. 영장을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집행이 급속을 요할 때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먼저 집행 먼저 하고 나중에 영장을 보여주는 긴급 집행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대물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은 개별 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집행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봐요. 그리고 이제 압수를 했을 때 압수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목록을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압수는 점유를 취득하는 건데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다. 그러면 그 압수의 목적물은 그러면 뭐냐? 점유를 취득한다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점유를 취득할 거냐? 증거물과 몰수물이다. 정보장 매체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보장 매체 그 자체를 압수할 거냐? 그렇지 않다. 범위를 정해서 출력 복제에 제출받아야 된다. 불가능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때는 이야기를 또 다르겠죠, 그죠? 이건 좀 우리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 영장은 사전에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긴급 집행은 안 되고 그리고 한 명 한 명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수를 했을 때는 목록을 작성해서 압수를 당한 자에게 그 목록을 현장에서 즉시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 뒤에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압수한 물건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네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 압수물은 증거물과 몰수물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
기소를 기점으로 해서 기소전은 수사기관, 기소인은 법원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수사기관이 했잖아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일단 법원의 압수물 처리를 규정해 놓고 이것을 수사기관의 압수물 처리에 준용하는 그런 입법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칙은 뭐 자청보관, 예외적으로 위탁, 대가, 폐기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 됐죠. 자청보관이 원칙이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위탁 보관하는 것도 가능하고, 자 증거물, 모의수물 이런 압수물을, 그다음 대가 보관하는 것도 되고, 그다음 폐기 처분하는 것도 돼요. 대가 보관은 팔아가지고 돈으로 대신 보관한다는 거고, 폐기 처분은 폐기해버리는 거죠. 됐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가한부 환부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우리 가계약 같은 이야기 들어보셨죠?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계약이라 하잖아요. 자, 환부라는 것은 완전히 돌려주는 것인데, 압수한 물건을 완전히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가한부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있고, 압수물 처리하는 방법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이 내용은 그대로 여기 준용이 되는데 똑같단 말이죠. 그런데 가한부 환부는 이전에 준용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걸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한부 환부를 별도로 신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가한부 환부가 법원이 하는 가한부 환부와 기소전에 수사기관이 하는 가한부 환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각각을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 할 거예요. 그래서 가한부 환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가한부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거라고 했죠. 압수효력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환부라는 것은 종국적으로 완전히 돌려주는 겁니다. 종국적 반환이에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서 완전히 돌려주는 거. 이것을 환부라 하고, 가한부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나중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수사 목적의 강제 체열.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로 피를 뽑는 거 있죠. 음주운전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이거 우리가 쭉 볼 거예요. 수사 목적의 강제 체열. 뭐 강제 처분입니다. 강제 처분입니다. 강제 수사죠. 그렇죠? 이건 뭐 어떤 강제 처분이냐? 뭐 감정에 필요한 처분. 피 속에 알코올을 감정하기 위해서 피를 뽑아야 되겠죠. 뭐 이런 걸로 보고, 또는 압수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피의 점유를 지정하는 압수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긴급을 요할 때 이런 영장을 가져올 시간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긴급 체열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없이, 감정 처분 허가장이나 압수 영장 없이 긴급하게 체열을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능하거든요. 이 내용은 우리 강의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긴급 체열은 이런 감정 처분 허가장이나 압수 영장 없이 피를 뽑아내는 것을 말해요. 됐죠? 자, 이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이 내용을 공부할 거예요. 압수수색 검정 영장주의 예외. 그러니까 압수수색 검정을 할 때 영장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영장을 가지고 압수수색 검정하는 215조를 봤다면 이제 216조, 217, 218조는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압수수색 검정을 할 수가 있어요. 216조 1항 1호가 있고 2호가 있고 2항 3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217조, 218조.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압수수색 검정이 가능한 게 216조 1항 1호, 1항 2호, 2항 3항, 217, 218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대물적 강제 처분은 전체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 현재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영장 없이 하는 압수수색 검정이니까요. 마치 대인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나 현행범 체포와 같은 어떤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증거 보존이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수사 단계 말이죠. 그리고 기소 이후에도 처음으로 법정 열기 전에, 자, 우리 기소가 되면 이제 수소법원이 등장하죠. 그런데 처음으로 공개 재판 기일은 날이에요. 공개 재판하는 날 있기 전까지, 자, 처음으로 공개 재판하는 날을 잡았을 때 이제 법원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법원이 못해요. 기소 이후에도. 그럼 지금 여기 수사 단계 또는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처음으로 법정 열기 전까지는 법원이 뭔가를 못하니까 지금 당장의 증거를 수집 보존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법원의 판사 힘을 빌려서, 지방은 판사 힘을 빌려서 미리 증거를 보존해 두는 거죠. 증거를 보존해 두는 거예요. 수사기관은 강제수사 권한이 있어요. 그쵸? 강제수사 권한이 있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기관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건데 피해자 측에서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 측은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자발적인 그 나한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확보하는 것은 가능해도 강제력으로 확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방법원 판사 힘을 빌려서 피해자 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 고유증이가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하거든요. 이게 우발적인 범행이고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이제 찔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손에 난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상처가 있었거든요. 붕대를 처음에 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중에 법정이 열고 우리 1회 공판 열리고 나서 하면 이미 아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증거 보전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에 뉴스로 내가 접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증거 보전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 정인신문은 뭐냐면 221조가 참고인 조사입니다. 근데 참고인 조사는 그 강제할 방법이 없다 했죠. 그런데 만약에 당해 사건에 없어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다. 그 참고인이 출석과 진술을 거부한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 참고인의 이야기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데 근데 참고인으로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221조의 이 정인신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정인은 법원법관에게 이야기하는 자이고 자 법원법관에 이야기하는 이 정인은 법원법관이 자 출석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그리고 출석에서 그다음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들어오거든요. 증인이 되는 순간 안 나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 조사하겠다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거부한다. 출석에서는 진술을 거부한다. 근데 이 참고인이 당해 사건에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 참고인 조사로는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인으로 신문해달라고 지방원의 판사에게 검사가 청구를 하는 거죠. 됐죠?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가 이제 갖는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그죠? 1회 공판 열리기 전까지는 수법원이 못하니까 우리 지방원 판사 힘을 빌려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 증거 보전은 피해자 측에게 유리한 증거를 판사 힘을 빌려서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정인신문은요. 수사기관이 참고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참고인 출석과 진술을 거부한다. 이 참고인의 이야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때 참고인으로서는 강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방원의 판사에게 부탁을 해서 정인으로 신문해달라. 그래서 그 정인의 그 증언을 확보해서 이것을 검사에게 보내주면 검사가 수사에 활용하는 이런 어떤 제도인 거예요. 세밀한 내용은 우리 강의 시간에 살펴볼 건데 자 이런 내용들이다. 됐죠? 이게 증거보전, 정인신문. 그럼 증거보전은 피해자, 피고인, 자 이 변호인 이들을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검사에게도 청구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자 원래 이들을 위한 제도고 수사기관은 수사권한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네들은 자기의 유리한 증거를 어떤 뭐 강제력을 행사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지방은 판사에게 부탁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정인신문은 검사의 수사 편의를 위한 제도인 거죠. 됐죠? 자, 이 내용까지가 자 이번 3주차 강의로 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좀 시간이 좀 길어진 듯 보여요. 오늘 병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도 이제 늦게 올라가는 것도 미안해요. 병원에 이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에 지금 갔다가 이제 막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늦었고요. 다음부터는 양도 조금 더 압축시켜서 여러분이 간단하게 예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볼게요. 아직은 처음이다 보니까 좀 서툰감이 있어도 저도 일단 더 노력을 하고 여러분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어떻게 더 깔끔하게 앞으로 더 진행은 제가 짧게 여러분 예습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할게요. 자, 우리 화이팅하고 이제 우리 실강에서 만납시다. 화이팅!